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 장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윤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이건 뭐 그냥 사상 최고치로 갈 수가 없네요. 거의 전인미답에 그 6,300을 넘었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뉴스닥도 전인미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닥은 원래 각자 종목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상한가 하한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종목을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이 리서치 센터장이 되셔서 여기에 상한가, 하한가 또는 뭐 보합이나 애초에 관심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거를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지율이죠. 일단 앞서 뉴스영에서도 다뤘는데 국민의힘 MBS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7%가 나왔습니다. 지난주보다 갑자기 뚝 떨어졌는데 혹시 팻말을 가지고 받으셨죠? 여기에 대해서 물론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당의 대표고 리더니까 장동혁 대표 지지율의 책임이 장동혁 대표에 있다. 일단 형식적인 그 틀을 맞추고 갑니다. 상한가, 하한가, 각 리서치 센터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세 분 다 하한가. 예. 민주당 일각에선 잘하고 있다, 이럴까요?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내심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죠. 역시 객관적인 센터장인 네. 것 같습니다. 예. 이해 충돌 소지 없이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예, 일단 지지율을 잠깐 볼 텐데요. 제가 그래프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MBS의 정당 지지도 2주 만에 한 번씩 하는 조사인데 어제 발표된 MBS 조사에서는 민주당은 맨 우측 끝에 지금 유튜브 화면에는 나오고 있는데요. 파란색 민주당이 45%, 빨간색 국민의힘은 17% 나왔습니다. 지난 2주 전보다 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지율이 뚝 떨어진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잘 아시는 윤석 전 대변인 조금 이따가 얘기해 주시고 네, 먼저 현근택 대변인님부터. 뭐 첫째도 장동혁, 둘째도 장동혁, 셋째도 네, 장동혁. 장동혁. 끝. 끝. 네. 심플한 역시. 그럼 넘어갑니다. 저희 바로 그러면 이동훈 대변인님. 장동혁도 있고 근데 또 이재명 대통령도 있겠죠. 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또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잘하고 있다.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 17%면 거의 이제 최저치죠. 예. 이상 내려간다는 거는 정당 지지율로는 제가 봐서는 불가능한 것 같고 그야말로 바닥인 것 같아요. 바닥이다. 더 내려간다는 건 이제 지하로 뚫고 내려가는 건데. 놀라운 게 당원인 윤석 전 대변인은 17%가 최저치가 아니었다는 거. 음, NBS 조사로는 작년 8월 첫 주 전당대회 직전에 16까지 찍었어요. 16까지 한번 찍었죠. 장동혁 체제 직전이죠. 예. 그렇죠. 뭐 16이나 17이나 그게 그건데 다 아시겠지만은 이 2월 첫 주 22에서 17로 3주 만에 내려간 거는 그 사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무기징역으로 나왔고 예.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했는데 전륜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 이 발언이 결정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관련한 얘기가 나왔을 때 장동혁 대표가 기대하는 발언을 안 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사도 잘 보면 12월 2주차 거 보면은 20이에요. 20. 예. 그리고 민주당이 44. 예, 이거 보면 12월 2주면은 계엄 1주년 지나서 메시지. 메시지가 나왔고 여기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하니까 좀 텀이 있긴 하지만 일주일 정도. 결국 윤 대통령 관련한 장 대표의 이 메시지 반응이 대중의 어떤 기대치와 어긋났을 때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오늘 세 분 다 저까지 하한가를 준 것의 원인은 당연히 장동혁 대표죠. 장동혁 대표 메시지다. 변화를 보면 12월 2주차 당시에 12.3 계엄 1주년 메시지가 장동혁 대표가 의회의 폭거에 대한 저항이었다. 이 메시지가 충격적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눈에 띄는 게 특히 대구 민심이에요. 대구 경북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 28% 동률입니다. 대구 출신인 이동훈 수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고향 친구들하고 얘기 좀 하십니까? 그렇죠. 제가 뭐 이제 설 연휴 때도 이제 가보고 예.
얘기 들어보면은 사실 이제 지난 1년간 윤호개인 제 주위에 많아요. 윤호개인 하시는 주장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분들의 이제 생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지하고 뽑은 대통령이 2번 연속 탄핵을 당하느냐라는 데 대한 분노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창피하죠. 창피하고 뭐 이런 것 감정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토 감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예. 1년을 지나면서 사실은 그런 윤어게인 세력들이랄까요 이런 분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이제는 윤어게인에 대한 감정들이 많이 수그러졌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서 윤어게인보다는 제가 뭐 지난주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권력 어게인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든 권력을 갖고 와야 되는데 과연 누가 될까요? 누구로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일단은 뭐 장동혁은 아니다라고 이미 이제 결론이 내린 것 같아요. 장동혁은 안 되겠다. 대구민심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 반영이 돼가지고 지난번에 서문시장에서의 어떤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어떤 차가운 반응들도 그게 기인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초기에 어떤 비토 감정이 상당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혼란의 감정 아닌가 싶어요. 아, 혼란의 감정.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한 8개월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이제 중도 쪽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 뭐 유이재명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좀 먹히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TK 민심 자체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28대 28 동률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대구 민심은 절대평가로도 못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의 대조의 상대평가도 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들으면 되겠군요. 대구 출신인 이동훈 대변인이 설 연휴에 친구분들 민심을 듣고 지금 해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에 이재명 대통령이 꽤 잘하는데라는 느낌이 묻어나는데요. 이동훈 대변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 제가 잘한다 이런 평가는 못 내리겠어요. 근데 정무적으로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 정무적으로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 뭐랄까요? 얕게 잘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양가 감정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여론조사는 우리는 추세를 보라 그러잖아요. 예. 결국은 이제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같이 보면 TK에서도 지금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가 56, 못하고 있다가 38이면 장기적으로는 아마 정당 지지율도 조금 이 추세로 따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 민주당 지지율 상승이거든요. 근데 이 추세가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보는 게 의미 있는 숫자가 하나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 선고 관련해서 이 조사에서 무죄임으로 잘못됐다는 게 23%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0%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 말 얘기하면은 생각보다 23%라는 숫자는 생각보다 많은 숫자예요. 우리가 보통 판단했을 때. 왜냐하면 법원에서 그러니까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3%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높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러면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뭐 응답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국민의힘 지지 안 하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무당층 중에도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게 70% 가까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 지지자들이 다 이게 무죄를 원하고 있는데 갖다 대고 뭐 판결이 잘났다 정당하다든지 이렇게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지금은 17%인데 이게 정당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추세는 제가 보기에 바뀌기 쉽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높기 때문에 당권에는 지지층이 필요한 장동혁 대표는 더 우측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현근택 대변인님의 해석입니다. 비슷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당원 또는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장동혁 대표 지지율 그건 높아지겠죠. 분모가 작아지니까요. 예, 짠맛으로만 가 있으면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착시 효과도 일어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에 대한 지지율은 그 당내에서 높네. 그럼 당원 위주로 가야 되겠네. 당원도 지금 110만이야. 예. 뭐 이런 논리를 설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라디오 여러 군데를 들으면서 왔는데 그 얘기를 또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절대 그렇지가 않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럼 이 모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민심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라는 게 되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층 자체가 줄어들어 예, 버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데 그럼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이제 관심인데요. 어제 장동혁 대표가 사선 이상 중진 의원들 10여 명을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이종배 의원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장동혁 대표가 수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했고요. 조경태 의원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내죠. 조경태 의원은 장 대표에게 윤석열과 절연하자고 하는 세력과 절연하겠다 이 발언을 철회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뚜렷한 여기에 대한 장 대표의 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어제 중진회의가 있었고 앞으로 최고 중진 연석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어쩌면 급락한 국민의힘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대화가 어떻게 보시는지 이건 뭐 현근택 대변인님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말이 어렵잖아요. 절연하자는 세력과 절연하자는 말을 철회하자. 네. 부정이라서. 저녁에 요즘 너무 많이 나와서 뭐 테이프 라도 하나 갖고 와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이 말은 명확하게 말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음. 그냥 절연하자라고 말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지 말자고 한 말을 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니까 소극적이잖아요. 예. 소극적이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구색 맞추기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원래는 3선 이상을 우리 중진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3선 이상 정도는 아마 다 모으는 게 원래 맞죠. 근데 예. 4선 이상 모았다는 얘기는 그나마 조금 빼겠다는 얘기고 워딩들도 보면 태세를 전환해라, 절연해라, 바꿔라 아니면 물러나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약간 빙빙빙빙 돌려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애매하게. 명확하게 얘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보면 뭐 우리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잘못을 고백하고 국민으로부터 용서를 받자고 말했다. 다 잘못이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다 잘못이야 이러면 장동혁 대표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진된 얘기는 아마 장동혁 대표가 현재 노선에 대해서 큰 변화를 줄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이게 구색 맞추기여서 별 의미가 없다. 변화 같지도 않고 이대로 그냥 갈 것 같아요. 이동원 대변인님은 장동혁 대표가 이제 했다는 말이 고민하고 뭐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건데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고 중진 연석회의 뭐 하겠다, 의총하겠다. 이것도 이 대책이라고 할 수 없는 대책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20일인가요? 20 호윤 조치라고 해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그 절민선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절윤 대신에 절민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 1심 선고 바로 다음 날 있었던 그렇죠. 발언들. 네. 그 이유가 뭔가를 가지고 이제 분석들이 많았는데 대충 이제 한 세 가지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한다. 첫 번째가 시키는 대로 한다. 두 번째가 이렇게 해도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가 선거 지더라도 당권만 먹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예. 하고 있다. 근데 전자의 두 경우라면은 장동혁 대표는 바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경우라면은 굉장히 사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따로 뭐 분리돼서 생각하지 말고 세 개가 뭐 섞여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굉장히 바보스러우면서도 사악한 사람이다. 지금의 어떤 보수 중에서 과거에 바보스러우면서도 사악한 사람이 한 분 계셨어요. 아, 보수 진영이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래서 계엄이란 걸 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도 우리가 이 사람이 아픈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두고 막 얘기들이 많았는데 아픈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렇습니다. 근데 아프면서 나쁜 사람이었어요. 결론은. 알겠습니다. 지금도 장동혁 대표는 제가 봐서는 굉장히 바보스러우면서도 사악합니다. 바보스러면서도 사악하다. 그래서 지금 3번 정도 강조해 주셔가지고 제목에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지금 끝난 사람입니다. 이미 2심, 3심에서 다시 뭐 무죄 받을 확률은 거의 없고요. 가능성은 없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신 분인데 지금 보수 진영의 가장 큰 문제는 장동혁 대표입니다. 장동혁 대표다. 그래서 이 근데 문제가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 이 부분을 최고 중진회의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노선 변화든 또는 장동혁 체제 변화든 이거에 동인이 될 수 있냐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냐 이 물음인데
결론적으로 하면 될 수 있을 거다 아니면 어렵다라고 보십니까? 쉽지는 않은데요. 쉽지는 않다. 뭐 뒤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 주요 단체장들, 뭐 오세훈 시장 같은 분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닌가. 이후 선거를 뭐 치르고 나서 생각해 보자. 이 좀 늦지 않나. 선거 이후에도 예. 제가 이제 뭐 걱정이라기보다도 이렇게 보수 진영 전체로 봤을 때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지금 이대로 가면은 저 극우 세력이 장동혁 대표를 숙주로 해가지고 선거 이후에도 계속 당권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은 너무 늦었죠. 이런 중진들의 고언을 전달하는 이 시도가 예. 지금 선거가 100일도 안 남은 상태고 중진분들이 가셔서 말씀하신 거는 뭐 좋은 건데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뭐 인식을 같이 하고 뭐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 지금까지 수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요구가 많았고 당대표 된 지가 6개월이 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그 얘기는 지금까지 했던 거 그냥 계속 반복하겠다는 건데 그럼 이제 바뀔 여지는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거의 없다. 가능성이. 특히나 결론은 이제 지방선거랑 어떻게 연동해서 당의 노선을 바꿀 거냐는 건데 결국 이제 후보를 어떻게 선출할 거고 예. 후보 선출한 방향이 어떨 거냐 이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현직 단체장들은 뭐 불출마하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좀 급발진하시잖아요. 고 이정현 공관위원장 얘기는 제가 뒤에 또 따로 준비하고 그러니까 있어서. 결론은 그럼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독자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겠느냐, 지도부 생각과 궤를 같이 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바꿀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의 입장을.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 리서치 센터장님들께서 최고 중진 연석회의의 전망에 대해서 편말을 잠깐 들어주셔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한가 판단 불가 뭐 이렇게 예 하나 둘 셋 세 분 다 역시 똑같이 한가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저희 화면상 위에 보면 유튜브에서 3분할 돼 있잖아요. 예. 현근택 대변인님이 위치를 좀 맞춰주시면 아유, 제가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카메라 주고. 예, 우리 이쪽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한가니까 좀 낮게 들고 상한가는 좀 높게 들고 그것도 좀 괜찮네요. 저희가 시각적인 직관적 요소를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한가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역시 국민의힘인데요.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그제 새벽에 올렸다가 비싹한 사진입니다. 장동혁 대표와 즐거웠던 한때가 담긴 사진인데 저희가 유튜브 화면에는 좀 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한 사진이에요. 바닷가로 보이고요. 중간이 정점식 의원이죠. 정점식 의원, 우측에 배현진 의원, 좌측에 장도경 의원 있고 바닷가에 뒤에 섬이 있는 걸로 봐서는 남해 정점식 의원이 통영이 지역구니까 혹시 통영 이쪽이 아닌가라는 근거 없는 추론을 좀 잠깐 해봅니다. 근데 올리면서 말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 맑은 얼굴 어디로 갔느냐, 이 맑은 장동혁 대표의 얼굴이 어디로 갔느냐 이런 표현이 나갔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개인 간의 예를 들어서 뭐 개인 간의 문제처럼 아니면은 뭐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이럴 수 있어요. 이랬던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럴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치의 영역이고 치열한 어쨌든 헤게모니 싸움 중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본인도 아차 싶었겠죠. 이런 사적 감정을 드러내는 게 의미가 없다. 지금은 당연히 지금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런 뭐 과거에 뭐 영향을 미치겠어요? 뭐 권력이라는 게 뭐 부자 간에도 나눌 수 없다는 얘기인데 과거에 어떤 것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었어. 아마 본인도 생각하기에 이 개인 간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권력 간의 당내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걸 딱 인식하고 이거 만약에 올렸을 때 본인한테 오히려 자기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적 감정, 개인적 감정이 개입돼 있어서 우리 친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불리하다 이거죠. 그렇죠. 오히려. 왜냐면 지금은 사실은 뭐 법리 전쟁도 같지만 거의 전쟁 상황이거든요. 거의 이게 치열하게 지금 어찌 보면 밀어내기와 지금 버틸려는 자의 싸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인식을 드러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봐서 삭제한 것 같아요. 예. 약간 실수죠. 그래서 그거는 장동혁 대표 쪽으로 가려고 하는 욕망이 있으면야 그런 말씀이 성립한다고 봐요. 관계가 좋았다가 나빠졌는데 난 다시 이 사람하고 가까워지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약한 모습 보여주는 거 우리 전에
사이 좋았잖아 뭐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 원래 나하고도 가깝고 생각이 비슷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점에 저는 방점이 찍힌 사진 게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현진 의원이 약한 사람이라고 볼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약한 분은 아니다. 예. 그 뭐야 나는 네가 지난 겨울의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아, 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이 맑은 얼굴의 장동혁 대표는 어디로 갔는지 사진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사진 잠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이렇게 좀 맑아 보이기도 해요. 최근에 장동혁 대표의 표정과는 좀 아니 제가 다른 보기에 느낌이에요. 지금도 맑아요. 지금도 지금도 맑아요? 맑은데 저분 특징이 예. 앞에서는 항상 맑고 또 중진 얘기하면 다 듣고 잘 듣겠습니다 이러는데 행동은 따라하는 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이나 뭐 모르겠어요. 저는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항상 웃으세요. 그 저 사진이 이제 저는 그런 걸 느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저 장동혁 대표가 또 다른 윤석열인데 지금 예. 지금 시기 윤석열인데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왼쪽에 계시다가 문재인 대통령 사람 하다가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굉장히 오른쪽으로 지금 가 계신 분이거든요. 국으로. 극으로 가셨죠. 장동혁 대표도 사실은 민주당 공천 받으려고 했던 분이거든요. 예. 그러다가 와가지고 한동훈 대표 자장하다가 또 오른쪽으로 가 계신 분이에요. 예. 두 분이 이렇게 편향이 아주 심한 걸 보여주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굉장히 급성장을 하신 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아시겠지만은 뭐 그렇죠. 고금 뭐 검사하다가 정치 연륜이 한증금 물다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중앙지검장 뭐 검찰총장 대통령 후보 돼가지고 대통령 됐습니다. 그런 분이고 장동혁 대표도 불과 몇 년 사이에 지금 뭐 국회의원 연수로 따지면은 4년도 못했습니다. 예. 재선 돼가지고 당 대표가 돼 있어요 지금 당 대표가 돼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두 분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고 그래서 그 편향이 굉장히 심하다. 이 사진을 보면서 또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어요. 저 사진이 앞서 본 사진이 언제적인지는 명확히 안 밝혀졌는데 아마 2024년 이전 것으로 추측이 돼요. 장동혁 대표와 배현진 의원이 즐거웠던 한때로 되면 24년 최소한 그 전이지 않겠냐. 요게 이제 그러면 24년이라고 가정하고 불과 며칠 전 사진을 두 사람이 나온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진이에요. 국민의힘 의원총회 때 장동혁 대표 바로 뒤에서 장동혁 대표를 압박하는 표정으로 있었던 배현진 의원. 지금 딱 요 표정 보십시오. 지금 두 사람의 관계가 한 2년여 만에 이렇게 변한 것 같은 유튜브로는 지금 얼마 전 의총 사진 장동혁 대표 바로 뒷자리에 앉은 배현진 의원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 뭐 사람 사는 게 또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예. 2, 3년 만에 확 바뀌고. 전날은 좀 특별하게 장동혁 대표 뒤에 저 안상원 의원도 앉아 있고 그 뒷줄에 또 뭐 정성국 의원이 이렇게 박정훈 의원도 앉아 있잖아요. 있었고요. 예. 약간 물리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를 아마 생각하고 착좌를 한 게 아닌가. 작자를 한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좋았던 이제 때가 국회에서 바뀌었다. 딱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한 그 얘기 사진도 표정이 있었고. 있었잖아요. 예. 그때 아마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요. 받으신 것 같은데 저런 거 한다고 또 장동혁 대표가 아이고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또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저희가 다음 종목으로 이제 가기 전에 중간 광고를 듣고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스닥 박성태의 뉴스쇼 뉴스닥 2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얘기할 종목은 바로 대구 찾은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그런데 대구 찾은 이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2주 전에 이 세 분이 똑같이 얘기할 때 장동혁 대표의 서문시장 간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도 가지 않을까요? 라고 현근택 대변인이 얘기하니까 윤석 전 대변인이 이 표정으로 웃었어요. 예, 그 우리 쇼츠 그걸 대문으로 썼더라고요. 잠깐 장면을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사진 많이 나오는데 그 좋아서 웃는 표정인 것 같았어요. 아니 저도 사실은 지금 심각하지만 그때 약간 웃으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 우리 윤희석 대변인은 계속 웃고 있었어요. 계속. 예. 우리 그래서 갈 이게 건데. 예, 그러니까 뭐 콘서트냐 뭐 방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구가 중요하잖아요. 대구. 대구가. 대구 결국은 염두에 두고 있었다. 아마 그때부터 이미 계획은 잡혀 있지 않았나. 잠시만요. 예. 2주 뒤에 다시 이 사진 쓸 거니까 각자 좋은 표정 잠깐 지어주세요. 예, 빨리 대구 얘기하면서 지금 이거 딱 이거 쓰면 되겠네. 예. 예. 왜 웃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예. 대구 갈 것 같은데
갈 그거 것 같은데. 분명히 있었고, 근데 예. 콘서트라고 말씀하신 걸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니, 음. 콘서트는 아닌데 두 개. 두 개. 그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그냥 웃을 수밖에 없죠. 아 나랑 갈 건데 그럴 것 콘서트는 같은데, 아니지롱 뭐 예. 이거네요. 더하기 네. 콘서트는 아닌데 이렇게 두 가지. 그렇구나. 예. 지금 이제 가는 게 그때도 그러면 사실상 계획은 잡혀 있던 거죠? 계획이라기보다는 이제 지방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가게 되면 대구를 제일 먼저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예. 얘기는 하고 있었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랑 비교가 되나요? 서문시장에서 모습. 오늘 12시 반부터 하니까 비교가 되겠죠. 소위 말하는 항공사진 찍힐 거고. 예. 뭐 그러면 뭐 언론에서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겠습니까? 좀 이렇게 연락 좀 돌리셨습니까? 어떤 연락이요? 좀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전화 안 합니다. 그럴 거면 제가 갔죠. 알겠어요. 저는 안 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분이 아니 제가 근데 몰라요. 지금 보니까 뭐 네. 그 뭐 온라인 이두훈이 뭐 여기서 막 서로 전국에서 막 버스로 몇 대씩 간다 버스로. 그래가지고 네. 제가 보기에 아마 일면 기사 신문에서는 투샷을 이렇게 잡을 거예요. 장동혁 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비교가 그렇죠. 될 테니까. 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그 뭐 대변인 안 가신다 그러지만 전국적으로 많이 이제 아마 갈 것 같아요. 근데 자, 이제 그때 비교가 좀 되겠네요. 핵심들은 그때도 이제 여기 와서 얘기했잖아요. 국회의원 몇 명 왔냐, 대구시장 후보 몇 명 왔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대구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이 몇 명 오냐가 중요한데 지금 뭐 징계한다 막 이러고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국회의원하고 시장 후보들 합쳐가지고 한 자릿수 넘느냐 안 넘느냐. 안 찰 수 없냐. 예, 두 자릿수가 아주 중요한 되냐, 것 안 되냐. 같아요. 그러니까 현 대변인이 그런 말씀 자주 하시는 건데 누가 몇 명 오고 뭐 이런 걸로 이제 딱 기준 잡아가지고 그 이하로 오면은 어떻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많이들 그런 얘기 하세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자, 대구시장 후보가 저희 당 소속에 오겠어요? 일부라도 못 가죠 지금은. 경선 생각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딱 정해놓으면 대구시장 후보 한 명도 안 왔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국회의원 많이 와서 뒤에 병풍처럼 늘어서는 거 이제 그런 걸로 새과시하고 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지지자들이 많고 적고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걸 보려고 시장을 가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국회 가서 매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어제는 11명 오늘은 13명 이런 거 숫자 노래 하겠죠. 그게 아니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조금 반박을 하면요. 왜냐면 이게 징계 얘기가 안 나왔으면 지금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징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얘기 저희가 잠깐 네. 뒤에 할 거여서 그 징계에서 뭐 이상규 위원장이 뭐 재수하겠다는 내용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잠깐 뒤에 할게요. 일단 대구의 사진을 저희가 한 장 또 준비했습니다. 이미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 가 있는데 우재준 최고위원과 함께 이렇게 뭐 사실 저 뒤에 국밥집에 있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벌써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대구 민심은 또 대구 출신이니까 그 한동훈 전 대표에서 서문시장 이제 뭐 얘기가 나왔는데 네. 얼마 전에 그 이른바 그 찌라시라고 하잖아요. 음. 거기에 그런 게 나왔는데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곧 서울말 쓰시는 나이 많으신 아주머니들이 대거 몰려와가지고 많은 뭐 매출을 올려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더라. 그런 찌라시가 돌았어요. 그래서 그게 그거죠. 이제 아마 한동훈 대표가 그 장동혁 대표의 방문 사진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경쟁적으로 동원하지 않겠냐.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사진은 아까 윤희석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그런 비교 사진 한동훈 대표가 무슨 장동혁과 뭐 어떻게 해가지고 경쟁하고 또 뭐 윤석열 얘기를 꺼내는 거는 지금 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라고 봐요. 그래서 대구 민심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구는 사실 지금 권력 개인을 하고 싶은데 누구가 그걸 할 수 있느냐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대구 민심은. 여기가 한번 되돌아보면은 지난번 대선이죠. 그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사를 후보로서 받아들인 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뭐 쥐만 잡을 수 있다면은 이게 어떤 고향이든 상관없다라는. 사실 생각이 그건 들어요. 보수가 권력을 잡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윤석열이라도 갖다 쓰겠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였고. 그러니까 대구 민심도 사실은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동훈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동혁은 이미 X를 친 거예요. 아, 장동혁은 권력을 잡아오는데 깜냥이 안 된다. 너무 민심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감이 안 된다라고 지금 대구 민심은 네.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과연 그 깜이 되는가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예. 때 뭐 계속 말씀드리면은 그 어떤 메시지, 뭐 메시지를 준비를 하셨겠지만 오늘 나온다고 하는데 몇 시에 나와요? 근데 몇 시에 하시나? 메시지가 아니 그러니까 뭐 12시 반에 네, 뭐 네. 시작을 하니까 한 1시 반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저는 상당히 주목되지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냐보다도 예. 그래서 지난 그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할 때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가가지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메시지를 내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대구 민심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들을 자극을 하면서 예. 이준석 대표가 되는데 굉장히 동인이 됐었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저 사람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식으로 대구 민심이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 얘기 나왔으니까 예. 그런데요. 사실은 그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랬잖아요. 탄핵 박근혜, 대구 박근혜잖아요. 예. 근데 지금 만약에 뭐 윤핵인 절연하자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 왜냐면 워낙 많이 했던 메시지다. 워낙 많이 했던 얘기도 하고 윤석열 대구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 지지세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갖고는 임팩트가 없어요. 그럼 뭘 던질 거냐? 저는 아마 지금 말씀처럼 장동혁 당대표 체제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자기가 뭐 도전하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다시 들어가서 당을 바꾸겠다든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보수당의 미래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정도 세게 나와야지 사실은 뭐 전륜하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임팩트는 지금 없을 것 같아요. 많이 근데 이 메시지를 이분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알고 계시겠죠. 예. 이분이 메시지를 쓰는 양반이에요. 그렇죠. 안 가는 거 보니까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예. 뭐라고 합니까? 장동혁 대표를 이제 상대로 상정을 해서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는 이미 시기가 지났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더 이상 뭘 더 얘기하겠어요. 중진들이 얘기를 해도 똑같은데 그거보다는 또 20일 날 절윤하자는 분들과 절연하자는 말로 장 대표에 대한 기대는 보수 전체에서 많이 꺾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 대표가 저런 상황이어서 당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메시지는 그냥 당을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넘어야 되겠죠. 그 차원을 넘어서서 보수 전체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 이 정도의 메시지로 더 넓고 강화된 그런 차원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오늘 아마 핵심 키워드는 보수 재건이 될 가능성이 크고 예. 그것을 위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겠고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이것을 뭐 대구, 뭐 전국에 계신 보수 지지자 아니면 국민들을 상대로 발언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아니, 잠시만요. 저희가 뭐 계속 이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면 한동훈 전 대표의 오늘 서문시장 방문 이게 어떤 결과로 될지 우리 리서치 센터장님께서 이것도 이제 지금까지 쭉 해주신 말씀들을 편말로 정리를 잠깐 해주시죠. 상한가, 하한가 또는 판단문과 보합도 두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 대표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 서문시장 방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니 저는 그냥 제가 간다고 해서 가서 제 말 들어서 그냥 예. 지금 이해 충돌에 충실하시군요. 아니 그래도 중요합니다. 상한가. 저도 어쨌든 뭐 좋은 일일 것이다. 저도 한동훈 전 웃었으니까. 대표 보수에 좋은 일 것이다. 좋은 앞으로 일. 좋을 거예요. 개혁신당의 이동훈 수석대님은 봐야죠. 봐야죠. 그건 나쁘지 아까 않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봐야죠. 아직은 판단 모르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앞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동행하는 분들에 대해서 성북을의 이상규 당협위원장이 윤리위에 제소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양자, 김지현 이분들이 뭘 그런 걸로 제소냐 이런 입장이에요. 간단하게 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면 영택 대표님. 제소 힘들 거예요. 만약에 이 역에 동행한 분들까지 제소하면 국민의힘은 선거 못 치러요 거의. 지금 뭐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도 지금 징계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원외위원장들 20몇 분도 지금 뭐 윤리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면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선거 언제 해요? 지금 인재 영입하고 뭐 공심위 만들고 뭐 정책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뉴스는 뭐 윤리 징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제는 또 뭐 법원에 출석하고 이러는데 이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 계속 지지율은 떨어지고 당내에서는 계속 그 얘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동행을 누가 하는지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 경북 통합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예. 하도 그 지역 여론이 들끓어서 그러면 사실은 대구시장하고 경북지사 뭐 이철우 경북지사가 조금 유리하다고 보는데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대구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경북의 의원들이나 아니면은 출마하려는 분들도 동행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 분들 만약에 징계한다 그러면 그 기반 자체가 무너져요. 제가 근데 보기에는 이철우 지사가 동행할까요? 오진 않을 거야 아마. 오진 네. 않겠죠. 오진 않겠는데 그 주변 가까운 분들 의원들 중에 또 한두 분 오실 수 있거든요. 친한 게 몇 분 빼고는 안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이동훈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징계. 무리수죠. 무리수고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를 도와주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지난번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이 대구를 뭐 언제 결정했는지 가는 걸 언제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20일 날 장동혁 대표가 그 호윤 선언을 하면서 호윤 조치를 하면서 예. 그 오히려 더 붐업이 됐어요. 한동훈 대표 쪽으로 그런 면이 좀 있고 그래서 사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구 출마를 어디에 하느냐 뭐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 이제 수성갑에 출마를 하더라도 수성갑에 비어가지고 출마를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지금 미워가지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분노 투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것 때문에라도 수성갑이 제2의 동탄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준석 대표가 동탄 모델이 가능했던 거는 윤석열에 대한 안티거든요. 안티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을 밟으려면은 누구한테 투표를 해야 되냐는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그 이준석을 찍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장동혁에 대한 분노 투표가 작동을 해가지고 삼자 구도 속에서 동탄 모델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 지금 이 하는 바보 같은 조치들, 이 무리수들 이게 결국은 한동훈 대표를 도와주는 도와준다. 거다. 수성갑이 동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동탄 국회의원 보유 정당의 그 수석 대변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징계를 하라고 말을 해야 하나요? 징계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당에 있었던 전직 당 대표를 제명한 상태에서 그래서 당 사람이 아니니까 예. 불가촉 천민처럼 대우해야 한다. 이거는 논리가 안 될 것이고 이미 당 밖에 있는 분하고 회합하여 정치적인 의사결정도 하고 예. 도와주고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한덕수 전 총리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징계하고자 하는 그 위원장도 한덕수 전 총리 옆에 딱 붙어서 있었던 사진들이 있어요. 본인이 그랬다. 웃기는 얘기죠. 불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수성갑은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통합 지금 될 것 같거든요. 대구 경북이. 예. 그러면 현 지사가 되게 유리해요. 이철우 지사가 그렇죠. 유리한 후보 그거는- 때문에 조금만 들어보세요. 예. 어쨌든 다른-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구 시장은 없고 예. 그러면 지금은 대구 시장 나오는 분들은 현역들이고 그다음에 정영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복을 만들어서 한동훈 대표 거기 자리를 왜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해관계 딱 맞는 거예요. 현직 지사하고 이해관계도 맞고 그다음에 복을 안 만드는데 이해관계도 맞기 때문에 굳이 뭐 한동훈 자리 내가 왜 만들어주냐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경선 룰을 불리하게 짤 거다. 현역 아니, 의원들에게 아니,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 수 분위기를 있죠. 그렇게 만들겠다. 알겠습니다. 제가 민주당 얘기로 이제 좀 넘어가서 민주당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코스피와 그다음에 민주당 내 공치모 얘기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일단 뉴스닥이니까 코스피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6,300이 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세 분의 평가, 상한가 한가로 잠깐. 이거는 기존에 나온 걸 좀 평가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주가 전망을 하시기는 각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코스피 상승에 대한 이거는 뭐 이건 답이 이거지. 답이 예. 뭐 정해진 거 아니에요. 좋은 위로, 더 거죠. 위로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그냥 들어야지. 이렇게 좋잖아요. 이렇게 한번 하시자고요. 이렇게. 네. 근데 내 기분은 그게 아니다. 기분을 표시해 그런 주세요. 분이 한 분 계시죠. 네. 근데 기분이 이동훈 대변인님도 지금 내 기분은 그게 아니다. 예. 뭐 그저 저는- 바라만 저는 보고 없으니까. 있습니까? 저는 예? 없으니까. 그저 그래요? 다른 사람들 거 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보고 있으니까 네, 우울하죠. 알겠습니다. 우울하다. 이런 분들 꽤 있어요. 많이 버신 있을 분들도 수 이런 분들 있죠. 마음을 어루만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차 상법 개정안도 통과가 돼서 뭐 자자수 소각도 이제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른 얘기를 좀 정치권 얘기를 한다면 공치모가 논란입니다. 공치모에 최대 105명, 민주당 162명 중에 65%에 해당하는 105명이 가입하면서 당내 최대는 공부 모임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거의 뭐 최대급 모임인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요구하자는 모임인데 이런 모임이 맞냐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반청 개파 모임이다.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더 나가면 어제 정청래 당대표가 이 모임을 그냥 당의 공식 기구로 좀 흡수하자, 특위로 만들자 했는데 모임 측에서는 우리는 그냥 활동 계속할래라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는 이제 뭐 이동훈 대변인님 얘기부터 먼저 볼까요? 민주당은 아무래도 우리- 방어해야 될 입장 같으니까. 앵커께서 잘 정리해 주셨지만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예. 그 공소 취소,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압박하는 음.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미친 짓이라고 평가하는데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친명 세력의 어떤 당내당으로서 집결체, 이런 예.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어떤 목적은 이 정청래 대표가 그걸 명분을 희석을 시켜버렸어요. 당내 기구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일로 들어와라. 그것도 자체도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걸 당내 기구로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겠다? 이것도 사실 부적절한 그 기구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치모에서는 우리는 계속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예. 얘기는 뭐냐면은 이 당내 개파 모임으로서의 어떤 유지, 이걸 앞으로도 하겠다. 결국은 이거는 지방선거 뭐 이 지나가지고 8월 전당대회를 목표로 하는 그런 모임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명청대전에서 명나라 세력이 지금까지 쭉 청나라 세력한테 밀렸는데 예. 지난번 합당 과정에서 어떻게든 1차 전투에 승리를 했는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 모임을 유지하겠다. 이런 걸 갖다가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저는 반청의 봅니다. 둥지가 되겠다는 거다. 예. 예, 저도 뭐 이동훈 대변인님 말씀하고 뭐 똑같아요. 이게 공소 취소를 위해서 모인 건 맞는데 그거보다는 아마 모임 그 뒤에 더 방점이 있는 그런 성격의 집합체가 아니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단기구로 흡수하자 이렇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공소 취소 모임 있다고 해서 공소 취소가 그 방법으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모여서 뭔가 정치적인 행동을 같이 해보자. 이유는 현 당대표가 연임하는 것을 막거나 본인들과 생각이 다른 소위 말하는 민주당 내 비주류의 발호를 막자. 뭐 예. 이 정도 아닐까. 그래서 이 모임 해체 안 하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이 정도 해석합니다. 예. 민주당의 현근택 전 부원장님. 일단은 정청래 대표가 이걸 당의 공식극으로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사실은 그러면서 지금 두 분 말씀처럼 그러면 따로 조직이 있어야 되냐 당연히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탈퇴하는 분도 생기는 건데, 그 다음에 거기 보통은 아마 이런 특위를 만들면 최고위원들이 그 대표를 맡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원내대표가 맡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당의 뭐 서열이라기에는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이렇게 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좀 격상한 면이 있죠.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원래는 이제 당의 공식 기구가 되면 따로 만들었던 조직은 사실은 약간 사조직처럼 되는 거니까 비공식적인 기구가 되는 거니까 뭐 원래는 당 공식 기구로 흡수하는 게 맞는데, 아마 뭐 두 조직이 저는 상존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물론 힘은 당연히 당 대표 조직이죠. 당 공식 기구에 특위. 쏠릴 수밖에 없죠. 근데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역할 분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보고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걸 자꾸 지금 그런 명청대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당의 공식 기구를 안 만들고 그냥 밖에 그냥 있고 이랬으면 이제 요게 말이 맞죠.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도 지금 어쨌든 이 청이라는 단어가 이제 헷갈린데 지금 이제 당청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흡수한 걸로 보면, 흡수는 아니고 공식화계획으로 만든 걸 보면 저는 뭐 판단을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판단은 잘했다. 네. 아니 좀 길게 얘기하시는데 뚜렷한 뭐 명확하게 얘기하신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잘했다. 네. 당의 공식으로 만든 거는. 잘했다. 네, 결론. 요 모임은 그럼 개파 모임이 맞습니까? 아니, 개파 모임은 아니죠. 왜냐면 개파 이거 모임이 지금 아니다. 말씀하신 게 그 공소 취소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두 분 말씀처럼 어쨌든 이게 지금 당의 공식 기구로 됐다는 얘기는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알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죠. 현명한 선택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본방송 끝나고 유튜브에서 네. 정말 재밌게 얘기해 줄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일단 라디오에서는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유튜브에서는 조금 더 댓글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니 말 그대로 작은 거니까요. 한 9시 10분까지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방을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은 방을 바꿔서 당시에는 뭐 1시간 정도씩 하니까 방을 바꿔서 들어가는데 미니 데쿠쇼에서는 방 안 바꾸고 그대로 계셔도 됩니다. 봄날의 꿈님 전 미니하지 않는데라고 의견 주셨고요. 예, 세 분 조합 좋네요라고 따뜻한 R7S님께서 주셨고요. 이거는 현근택 의원님이 아닌데 현근택 전 원장님이 꼭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리TVEP님 저도 봤어요. 보셨어요? 이런 것도 귀신같이 보셨네요. 네? 여기 지금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현근택 의원님 잘생김. 아, 첫 번째 포인트는 잘생김에 있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 아십니까? 몰라요. 의원님이라고 했어요. 아, 이분 의원님은 의원을 아니고.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잘생긴 거는 뭐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인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아니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왜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시고? 저는 압니다. 네. 네. 아니 현근택 의원님 잘생기셨죠. 저는 안다고요. 제가 볼 때 저 정도면 7년생 중에 상위권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노화가 그렇게 반영되지 않았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저희가 70 이동훈 수석 대변인님의 얘기도 좀 듣도록 할 텐데요. 저도 70년대생입니다. 예, 70년대생의 마청님이세요. 마청님. 아니 이제 그 얘기 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누굽니까 지금 청와대에 계시는 예, 허모 비서관님 계세요. 허모 비서관. 네, 예. 과거 모당의 네, 대표를 네, 지냈던 분인데 예, 허모 비서관을 처음 만났는데 예. 아, 그분이 이제 허은하. 네.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아니 다 얘기해놓고 네. 허모 비서관 얘기해놓고 제가 얘기했더니 다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안 제가 되면 어떡합니까? 얘기하다가 예. 대표님 저도 70년대생입니다. 이러니까 허모 비서관이 정말요? 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같이 사근 놈이 무슨 70년대생이냐. 82년생 얘기한 건 아니었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60년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왜 네. 70년대생이라 그러냐 아무래도 표정인데 얼굴에 그대로 자기 감정을 묻어내시는 묻어놔. 분이기 때문에 네. 허은하 비서관님이 정부적으로 순수하셨군요. 뛰어나신 분입니다. 82년생으로 보실 수도 어디 있어요. 나오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청장 이번에 나올 것 같은. 뭐 그런 그런 얘기가 얘기 있던데요. 있었죠. 네, 영등포구청장에 나온다. 그때 그랬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치모 예, 공치모. 예. 유인석 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했나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근데 하면 안 돼요. 진짜 이름을 대놓고 그렇게 목적을 딱 두고선 하면 됩니까? 그리고 공소 취소라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유시민 작가 말 맞다나 그건 뭐 국정조사를 하든지 그 과정에서 기소 과정에 문제가 많다라든지 이런 게 발견됐을 때 압박을 하는 거지. 그냥 예. 우리가 봤을 때 이건 너무 억울해. 105명 의원 모여서 이거 압박하자 이렇게 나오면 예. 이게 제도적으로 용인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모임 해산이 맞는 건데 당 기구로 흡수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근데 예. 이분들이 이제 해산을 안 하고 우린 그냥 계속 있겠다는 거는 그러면 100번 양보하더라도 개파 모임 하겠다는 거예요. 개파 모임.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부 사정이 복잡하구나 복잡하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음. 그 앞에 그럴 거면 앞에 공소 취소라는 단어를 떼고 떼고 그냥 개파모임 해라. 차라리 그게 낫죠. 뭐 부동산 카페나 부동산 스터디를 하더라도 뭐라도. 그게 뭐라도. 뭐 공부 취소 모임도 아니고 뭡니까? 공취모가 뭐예요 도대체? 알겠습니다. 근데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제가 이제 기사 본 게 공취모에서는 이제 당의 공식 기구로 공소 취소 특위가 있고 국조요구하는 특위가 있고 그다음에 박성준 의원이 대표를 맡는 공취모도 그대로 가는 건데 공취모에서 활동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어요. 기구는 유지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니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뭐 당의 공식 기구가 되면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쨌든 뭐 공소 취소 간에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것과 지금 정치적인 거를 따로 좀 구분해야 되거든요. 예. 공소 기각은 형사소송법에 딱 사유들이 명시돼 있어요. 근데 공소 취소는 그 사유가 없어요.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요. 그냥 근데 검찰이 통상적으로는 근데 예를 들어서 기소가 잘못됐을 경우 음. 뭐 증거가 조작됐거나 아니면 뭐 무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 하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유의 제한은 없다. 어느 정도 그 검찰의 이제 재량권이 있는 거죠.
법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이 공소 취소가 뭐 잘못됐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무죄 가능성이 있거나 뭐 공소기각 가능성이 있으면 공소 취소해 주는 게 맞아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검찰은. 자기들이 기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지금 이제 공치모나 아니면 당의 공식 기구들이 공통점이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같은 걸 해서 어쨌든 기소가 잘못됐다는 걸 밝히겠다. 그래서 만약 잘못됐다는 게 있으면 공소 취소 요구하겠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당의 공식 기구가 되면 당연히 뭐 이렇게 약간 공식 기구 활동하는 게 맞고요. 예. 이걸 유지하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아마 그 당의 공식 기구 활동을 어느 정도 좀 잘하는지 좀 지켜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냥 바로 해체버리면 또 이게 또 약간 위험해 될 수도 있어서 어찌 보면 이제 좀 얼마나 활동을 잘하게끔 서로 잘하게 경쟁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공소 취소할 거리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다 전반적으로 이건 전체적으로 몇몇의 사실관계 일부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거는 기소가 조작돼 있고 뭐 증거들을 다 조작해서 만들어냈고 그렇다면은 공소 취소해야 되는데 국정조사를 해서 그걸 찾아내서 하겠다 이건 좀 앞뒤가 바뀐 건 아니냐는 지적들도 있어요. 아니죠. 왜냐면은 지금 검찰이 만약에 스스로 뭐 예를 들어서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 예. 뭐 유아영 부지사 얘기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걸 만약에 스스로 뭐 밝히거나 그러면 좋겠지만 검찰이 스스로 그러는 경우 지금까지 없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무죄가 나든 공소 취소가 나더라도 검찰이 우리가 기소를 잘못했습니다. 이런 적이 예. 없어요. 무조건 항소하고 판사가 법원이 판단을 좀 저희들과 견해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소 취소도 검찰이 스스로 알아서 본인들이 뭐 불리한 증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할 리가 없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뭐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당의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국정조사밖에 없잖아요. 야, 불러서 알겠습니다. 물어보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민주당 잘하고 있다. 대통령 뒷전된 일 없다.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 이른바 당청 갈등 없다는 건데 이게 트위터에 올렸던 글입니다. 정청래 대표와 같이 있는 사진 기사를 하면서 자꾸 언론에서 대통령이 뒷전됐다 뭐 이렇게 쓰는데 아니다라는 취지로 쓴 겁니다. 이건 당청 갈등 없다.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도 보여요. 네. 이동훈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뒷전된 일이 있으니까 저렇게 의식해서 쓰시는 거죠. 그리고 뭐 거기에 뭐 찰떡공조 이렇게 얘기하던데 진짜 찰떡공조면 찰떡공조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굳이 찰떡공조라 그러는 거는 공조 안 됐다는 걸 반증하는 안 됐다는 거고요. 방증이다. 그리고 뭐 하여튼 저는 이거는 휴전이에요. 휴전 지금. 휴전. 맹청 전쟁, 맹청 갈등 휴전이고 8월 전당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말 전쟁 크게 벌어질 겁니다. 막 개봉 박두입니다. 저는. 개봉. 뭐 좀 팝콘 각으로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바로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뭐 희망 사항이죠. 그래야 또 어찌 보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지금 뭐 과거 같이 대통령과 어찌 보면 당의 그 굉장히 불협화음이 나오고 그래야 또 뭐 좀 룸이 생기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뭐 들러가는 상황을 보면 사실은 민주당이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뭐 주가 6,300 그다음에 부동산도 지금 강남 3구 가격이 예. 꺾였다는 신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진보 정권에서 뭐 노무현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간에 이 부동산으로 계속 선거 국면에 어찌 보면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그게 또 나중에 정권 재창출 실패로 이어졌는데 지금 거의 뭐 100주 99주 만에 강남 3구 부동산 가격이 꺾였단 말이죠.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뭐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 잘하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선거는 어쨌든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선거 예. 국면에는 당청 간의 어쨌든 조화가 중요하고 대통령 지지율도 훨씬 높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당 입장에서 달리 갈 이유가 없죠. 달리 갈 이유가 없다. 글쎄요. 여러 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감정을 좀 갖고 계신 느낌이 많이 들어요. 감정이라는 건 어떤 지금 감정입니까? 근데 뭐 정청래 대표나 예. 뭐 이런 지금 취임 직후부터 계속 그러잖아요. 정청래 대표에게 좀 불편한 감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히 있는 구체적으로. 거죠. 그러니까 뭐 친명입니까 이런 것도 물어본 적이 있잖아요. 식사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 이름에 청자가 안 들었으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 저는 정말 순발력 엄청 발휘한 거예요. 그때 예. 정청래 대표가 뭐 친청이다 뭐 이런 말 했잖아요. 청와대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린 다 친청 아닙니까? 예. 해놓고는 분위기 약간 쌓여지니까 사실 뭐 그런 의도도 아니었겠죠. 자친 청와대다. 이동훈 대표 말씀하신 게
제 머릿속에서 제 생각 꺼내 놓은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앞으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굉장히 크게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크고 대통령이 물론 좀 우위에서 리드하려고 하겠지만 예. 과연 당 장악이 얼마큼 되겠냐. 그게 생각보다 안 되기 때문에 공치모 같은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봐요. 사실은 임기 초반에 이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당 내에서, 여권에서. 그런 거를 잘 보면 확실히 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정치인이 대통령까지 하셔서 이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민주당의 주류를 관통하지 못한 과거, 이력 그리고 정치적 태생 이런 예. 부분이 결국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거의 유일하게 의견 일치가 되는 부분이 네. 민주당 내 개파 갈등이 앞으로 일어날 거다라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러기 바라시는 것 같죠. 아니, 바라는 건 아니고. 근데 민주당은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예전에 보면 대통령이 있으면 글로 확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에 또 유력 대권 주자고 보면 일로 확 가고 이러면서 지금 예. 윤석열 갔다가 지금 지난번에 누구죠? 총리 한덕수. 한덕수 확 갔다가 지금 또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장동혁 예. 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민주적인 정당입니다. 대통령 간다 그래서 팍 길로 가고 막 이러지 않아요. 본인들이 또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당청 간의 관계가 또 항상 논란인데요. 이게 수직적으로 그러니까 청와대 뜻대로 가지고 당이 무조건 가는 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행정의 일이고 또 정치라는 거는 또 정치 영역이 있거든요. 예. 어느 정도 긴장 관계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쪽 보수 정당 내에서도 이게 대통령 뜻대로 뭐 당이 움직이고 이런 적 별로 없어요. 그 안에서는 늘 차기 주자가 있고 비주류가 있고요. 그 보시면 이명박 정권 때 보시면은 그 안에서 박근혜 차기 주자하고의 갈등 때문에 친이 친박 갈등 이런 게 늘 상존했고 그래서 그 뭡니까 행복도시 그것도 저 처리를 못하고 그래서 예. 끌려다니다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늘 비주류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당시 차기- 친박 비박 갈등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 민주당이라고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권력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 다 있는 법칙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쳐냈고 징계해가지고 예. 민주당은 그러지는 않아요. 아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준석 대표 이제 윤리위의 쓴맛으로 지금 나가 그렇죠. 있죠. 예.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죠. 나가 있군요. 그게 두 분이- 차이죠. 가장 큰. 두 분이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이준석 대표는 징계 받고 이제 나중에 탈당을 한 거고. 그렇죠. 탈당을 했죠. 조금 다르긴 한데. 그렇구나. 큰 칼이죠 이쪽이. 훨씬 더. 탈당이고 이준석 대표는 탈당을 했죠. 사실 징계 이후에.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을 당했었고. 알겠습니다. 아니, 그건 사소한 문제고요. 어쨌든 잘라낸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잘라낸데 어떤 식으로. 근데 또 네. 이제 그 두 사람의 쳐낸다. 정치적 자산이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죠. 그런 것이 네. 또 돼 있어요. 예. 참 이준석 불행한 대표도 일이죠. 마찬가지고. 예, 불행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치모에 대해서 제가 이것도 정리를 하고 가야 되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사안가 아까 한가 끝난 이거 것 같은데. 듣고 정리를 뭐요? 지금까지는 공치모? 앞에 쭉 분석을 하신 공치모, 거예요. 네. 공치모. 사안가 한가 네. 공치모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공치모. 공치모. 예, 그러니까 현재 뭐- 유지는 돼 있잖아요. 공치모의 전망 세 분의 리서치 센터장님께서 팻말을 들어주십시오. 상가 한가 예. 한가를 가장 낮게 어휴. 드셨네요. 이동훈 대표님. 직관적으로 가려가지고 표현했었어요. 낙할 예.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예, 한가. 네. 그 다음에 그건 보류. 보류. 네. 보류. 알겠습니다. 홀딩은 아니고 그냥 보류로. 네. 그냥 파세요. 보유하지 마시고. 현근택 전 대변인님의 약간 애매한 상황들을 감안해서 더 이상 따져 묻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판단 보류. 상한가는 못 드셨다는 거. 그다음에 2분 마지막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개항을 두고 다투고 있어요. 내가 여기 간다. 이 깃발을 꽂겠다. 자, 송영길 전 대표 위주로 어쨌든 현재 위상은 더 크니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출마할 것 같습니까? 일단 잘 모르겠는데요. 음. 도리를 따져보면 송영길 전 의원에게 다시 지역구 줘야 되는 게 맞다 예. 이렇게 보겠지만 지금 정치 상황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한 명이라도 더 국회에 진출시키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2심에서 무죄 받고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된 거는 예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결론은 개항은 김남준,
그리고 송영길 전 의원에게는 다른 쪽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 배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배려 안 간다. 개항을은 김남준에 준다. 만약에 윤희석 전 대표님이 당 대표다. 전략공천 권한이 있다. 누구를 주겠습니까? 개항을을? 김남준. 김남준.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다. 예. 자, 이동훈 수석 대변인님은요? 이거야 뭐 정리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처음에는 송영길 대표가 개항 간다 이게 우세했는데 지금 보면은 얘기가 바뀌어가지고 예.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김남준 대변인을 개항 보내고 송영길은 다른데 예를 들어 뭐 연수가 예. 비면은 연수를 보낸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저는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야 연수도 사실은 국힘한테는 좋은 텃밭이었거든요. 예. 이게 황우려 뭐 의원도 있었고 했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뭐 자기들 마음대로 꽂으면 된다는 식으로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지역까지 돼버렸나. 예.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 때 정말 아무데나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나오는데 참 국민의힘 사정이 참 딱하다 이런 생각을 좀 덧붙입니다. 연수갑이 송도 있는 그쪽. 연수 을이죠 지금. 거기는 을입니다. 그래요? 송도는 을이고 송도는 갑은, 을이고. 예. 예. 연수갑이 박찬대 의원이 처음 이길 때는 200몇 표로 이겼어요. 그쵸. 근데 그 다음에는 계속 벌어졌거든요. 벌어졌고. 이게 지금 3선인데 계속 벌어져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좋은 밭이에요 지금도. 좀더 좀 맞히다. 뭐 누가 나올 거냐? 예. 저는 일단 모릅니다. 잘하셨어요. 모릅니다. 그럴 땐 저 같으면 네. 현근택이 나갑니다. 하셨어야죠. 그러구나. 저는 근데 뭐 또 그랬어서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일단 뭐 문제예요. 어려운 일단 문제인데 녹이네. 지금 뭐 연수도 사실은 예전 같이 막 어려운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예. 또 그런 면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김남준 대변인은 정치 신인이잖아요. 이분은 뭐 정치 해본 적이 없고 송영길 대표는 뭐 5선 했고 인천에서 시장도 했기 때문에 선택의 예. 폭은 아마 송영길 대표가 조금 더 많지 않나라고 보여요. 근데 송영길 대표도 뭐 이사도 하시고 또 김남준 대변인 또 출판 기념회 한다 그러고. 예. 근데 아마 이 조율은 결국은 당 대표 권한인데 이제 아마 일단 복당은 뭐 될 것 같고요. 결론은 모른다. 좀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뭐 저도 뭐 제 코가 석자기 때문에. 홍좀 바꿔 얘기하겠다. 알겠습니다. 근데 복당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네. 의결이 안 된다면서요? 뭐 아직? 따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쪽 현근택 대변인은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복당이 저는 안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들었죠. 혹시 이동훈 대변인님 아시는 거 있어요? 송영길 대표 복당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추측되는 건 있는데 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정청래 대표가 견제하는 건 아니냐? 8월 전당대회에 송영길 대표가 그러네. 나올 수 있어서 호락호락 주진 않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건 아닌가? 왜냐면 복당은 될 거예요. 왜냐면 이랬잖아 이분이 어쨌든 내가 무죄를 입증해서 돌아오겠다 한 거잖아요. 예. 그때 아시겠지만 막 프랑스에 막 이렇게 유학 가 그쵸, 있었는데 그쵸. 빨리 와라 연수가 해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또 그때 거의 연수가 썼네요. 그렇죠. 또 민감한 얘기 하시네. 연수 갔다가 예, 예. 오셨구나. 예. 근데 어쨌든 거의 1년 가까이 구금 예. 생활도 했고 이제 무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 입장에서는 안 받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당을 안 받아준다 그러면 송영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뭐 복당은 될 걸로 봅니다. 복당은 될 거다. 네. 8월 전당대회에서 이제 사실 그 송영길 대표가 나오면은 오히려 훨씬 김민석 총리보다 세다는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경쟁자를 이제 드리는 그런 거라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뭐 알겠습니까만. 송영길 대표는 전 대표까지 사실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여기까지 듣고 커피 쿠폰을 또 드려야 돼서 앞서 이건 또 제가 현근택 대변인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SAETYUV님 이분이 아마 뭐 가족이나 친척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현근택 잘생긴 것보단 샤프하다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거 봤습니다. 둘 중 아니 지금 댓글만 방송 안 해서 계속 그것만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 나오면 저 봐요. 이분은 칭찬을 되게 현근택 대변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잘생긴 거하고 샤프 둘 중 하나를 고르신다면 잘생김. 잘생김. 예. 현변보다 공다리 더 멋지대요. 현변보다 잘생김을 오셨어요. 예. 그러면 일단 이분은 커피 쿠폰 하나 드릴까요? 당연히죠. 알겠습니다. 아까 잘생겼다고 한 분 있는데 그분은 그분 의원님 드려요.
그분을 들었어야 되는데 네. 아 그분 제가 알아요. 그분 엊그제 받으셨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서 알겠습니다. SAETY님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세티업. 예. 현근택 잘생기보다 샤프하지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님은 댓글을 봐야지 제가. 그리고 제가 좀 쭉 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로 가서 볼까요? 아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 예, 예. 김미정님 현근택 공천 주세요. 김금희님 현근택 웃음소리 너무 좋아요. 세로이님 이동훈 대변인 칭찬도 좀 해줘요. 뭘 드릴까요? 마지막 분 저기 세로이님 이동훈 대변인. 이동훈 칭찬하신 분. 그분께 커피 쿠폰.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행복님이 윤희석 배지 달고 고거 많이 있었어요. 윤희석님 잘생겼어요. 아유, 예. 그리고 앞서 어떤 분 제가 지금 복사는 안 해놨는데 네. 윤희석님 키도 크고 잘생기고 유머도 있고 노래까지 잘하냐 다 가졌다 이렇게 했는데 돈도 가졌습니다. 이분 제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특히 돈도 많이 아니, 가졌어요. 이분. 부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아. 다 가졌습니다 진짜. 네. 자 윤희석 전 대변인 추천으로 지지했던 분이 커피 쿠폰을 받은 이동훈 수석 대변인님은 누구에게 커피 쿠폰을 주시겠습니까? 아까 저기 이동훈 윤희석 화이팅 올린 무적 LG 트윈스 2016님. 무적 LG 야, 트윈스님. 무적 LG가 역시. 무적 LG 트윈스 2016님. 예. 이분도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IJO님 A 불어서 짜증나. 저 커피 쿠폰인 줄 알았더니 윤희석님 불어서 짜증나 이런 맥락인 건데요. 아 그래요? 예. 아 예. 아유, 하루랑크님 와 다 가졌다 뭐 이렇게 했고 아니에요. 이분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윤희석 전 대변인님이. 이게 없지 이게. 그렇죠. 배지가 이게 없어요. 없지. 배지는 고사고 공천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벽보를 못 별명이 붙여왔어. 공달이에요. 공천만 달라. 배지는 필요 없다. 공천이라도 받았으면 그래서 좋겠다. 공달이구나. 공천만 전 달라. 몰랐어요. 뭔 줄 알았어요? 아니 그 뭐 공달 축구 공달인 줄 알았어요? 아니 삼국지에 나오는 저기 아, 얘기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제갈공명 더하기 삼화중달인데 네. 그렇게 따지면 공달인 줄 알았어요. 제갈공명과 제갈공명 삼화중달. 공천만 달라야 중달입니다. 이분 굉장히 그렇게 복잡한 분 아니에요. 전략가로서 최고의 찬사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분도 있었는데. 있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역시 샤프해. 윤석 전 대변인 잘 모르는군요. 이분 그렇게 복잡한 분 아니에요. 단순해요. 단순해요. 공천만 달라였어요. 예. 그리고 헝그리 골퍼님 평일 내내 박성태 뉴스쇼 듣는 사람입니다. 제발 나도 커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내내 들으시는다는데 저희가 커피 쿠폰 드려야 되겠죠. 제시카 알바녀님 금 배지였으면 호돌이 배지라도 사서 달고 다니셈이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무적 LG 트윈스님 원래 뉴스쇼에 나온 사람을 공천 줘야지. 아마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네, 그래야죠. 그다음에 뭐 현근택 부원장님도 이제 다른데 공천을 지금 노리고 자꾸 저보고 뭐 보궐 나가라고 얘기 뭐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제 소식을 아직 모르시나 봐요. 지금 용땡시장 준비하고 계십니다. 용땡시장 준비하시고. 용산은 아닙니다. 아, 시가 아니구나 거기. 용산시가 아니죠. 인구 110만. 인구 110만. 지금 현현님께서 이동훈 방송 많이 불러라. 그나마 들을 만하다. 이 방송 재미없는데 그나마 재미가 추가된다라고 하셨는데 이분 커피 쿠폰 주시죠. 안 됩니다. 이 방송 안 돼요. 재미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동훈님만 칭찬하고 방송은 칭찬 안 했어요. 이분은 그래도 이동훈 수석대변인님 추천이니까 현현 3379님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님 오늘 노 PD님인가요? 최 PD님이요. 가능하죠? 답변 안 하는데? 최 PD님이? 이제 그만이라고 썼습니다. 이제 그만 주세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현년님까지 커피 쿠폰 저희 제작진에게 메일이나 이렇게 어디다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에 당첨되신 분은 newsshow.cbs.gmail.com으로 아이디와 연락처를 보내주십시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참조해 주시고요. 지방선거 전에는 오늘 받으신 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3일이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6월 3일. 다른 분들과는 이분들과는 2주 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고요. 금요일인데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늘 뉴스닥 댓글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좀 길어졌죠. 커피 쿠폰 농났다 먹게 하다. 아니 이게 본방송에서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